네, 제가 지금 바로 이제 얘기를 나눌 뿐인데 이분 별명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고요. 바로 직전 것이 꽝 잡는 배입니다. 오래전에는요. 돼지엄마, 선거의 여왕, 추장군, 추날드 그리고 가장 많이 기억되는 게 아무래도 추다르크겠죠.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겠죠? 예.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고자 대선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별명들 다 이게 추 후보님 그 정치 역정을 담은 별명들인데요. 네. 가장 그 애정하시는 별명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뭐 다 좋으십니까? 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예. 네. 예. 이번 대상에서는 뭐 저번에 저희랑 인터뷰하실 때 꽝 잡는 배로 설정하셨는데 꼭 계속 가시는 겁니까 그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뭐 예. 매가 거의 다 잡아줬지 않나 싶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꽝이 다 잡아줬지 예, 않나 예. 싶은데요. 예, 네. 매가 잡히시면 안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TV 토론에 저희 YTN 오셨는데요. 네. 예. 잘 치르셨습니까? 어떻게? 네. 네. 언제 보니까 노란색 의상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보니까. 네, 네. 노란색 우리 보통 그 노사모 상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혹시 네. 그런 의미도 갖고 입으신 겁니까? 꼭 의미라기보다 뭐 예. 노란색이 잘 어울린다라고들 하시고요. 예. 또 네, 노란색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예. 노 대통령님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 사사세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산업세, 네. 사람이 높은 세상이 저의 캐치프레이즈이고요. 또 그런 정신을 이어가겠다, 더 높여가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 얘기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문제점 얘기하실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셨지요. 네, 네. 예.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제? 단임제 대통령에서 예.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권한을 좀 축소하고 분권 정신을 실현하겠다였는데요. 그래서 책임 총리제를 하셨죠. 예. 그런데 나중에는 관료제를 많이 한탄을 하셨어요. 책임지지도 않더라 관료들은. 예, 예. 네. 그런데 그 무책임에 대해서 국민이 교체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들여다보면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기재부 관료들이 주로 네. 차지하고 있는 자리인데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재부와 함께 돈줄을 쥐고서 이 관료들의 그 이해관계를 반영을 하는 거죠. 국민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또 바로 최근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거기서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료제 폐단의 온상이다 할 수 있어서 예. 온전한 대통령 책임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정부통령 직선제가 어떠냐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 정 부통령 직선제요. 예. 네. 지금 총리직을 없애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처럼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수 대통령제, 온전한 대통령제라 할 수 있죠. 예. 지금은 뭐 관료주의에 다 막혀서 대통령 뜻이 전혀 관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국무총리 이 질 자체가 오히려 폐단만 많으니까 이거는 뭐 없애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이것도 좀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4년 중임제로 하면 이 전국이 좀 안정이 되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민주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겠죠. 예. 네. 어제도요. TV 토론에서 정세균 후보가 클린 검증단 제안하셨는데 사실 뭐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제 추미애 후보께서는 그거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죠? 저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거부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당 대표 시절에 예. 이런 그 정당의 시스템을 구축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왜 그런 검증단이 없느냐 하면 사실은 대선 후보들은 이 의원들을 캠프에 데리고 가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시켜서 공정성을 담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런 기구 검증단을 만들어서 이전 투구로 빠져들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이것은 후보 간의 토론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예. 또 거기서 의문 제기한 거는 뭐 언론도 가세를 해주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뭐 선관위가 나서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별도의 검증단을 두고 또 거기에 중립성이 보장되지도 않는 급조된 그 구성원들을 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 국민 앞에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기회에 네. 그래서 반대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황무선의 출발새 아침 민주당의 대선 주자 중 한 분이시죠.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인터뷰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미애 후보님. 네. 아까 거의 그 꽁 다 잡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요. 네. 예. 그 꽁,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에 예. 기습 입당했는데, 예. 네.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기습 입당. 잠깐만요. 잘 안 들려가지고. 안 들으셨습니까? 네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러면 뭐 기습 입당이라고는 하는데, 네. 이 상황인데 거의 꽁을 잡으셨다 이런 말씀하시니까요. 네네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뭐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 제가 볼 때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여러 실수도 하고 있고 또 이 뭔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언론이 그 논점을 회피하고 있더라고요. 취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걸 어떤 가시부름을 취급을 하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불공정하게 언론이 윤석열 후보만 성역처럼 다룰 수는 없겠다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계속 가다간 언론 자체의 신뢰 위기를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다른 여타의 후보처럼 깨알 검증, 공정한 검증을 하다 보면 이건 결국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네. 그럼 검증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최근에 뭐 이를테면 뭐 발언 실수, 설화 네. 이런 것들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요, 그냥 네, 그 예. 발언 자체는 뭐 함량 미달 후보 정말 준비 안 된 급조된 후보이고요. 언론이 키워준 거고 예. 여러 비위 제가 수사 지휘했던 것도 있고 징계 청구했던 것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뭐 그 수사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전이라도 언론이 그걸 취재하다 보면 문제가 부각이 되고 이런 후보 가지고는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는 국민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결국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예. 네. 그 요즘 다리 벌리고 앉는 그 쪽벌도 지금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건 뭐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요. 예를 들면 네네. 페미니즘이 뭐 저출생의 원인이다라든가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을 자유라도 줘야 된다. 예. 뭐 임상 시험 중인 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보호 대상으로도 여기지조차 않은 기가 찬 발언인 거죠. 그러면서 뭐 프리드만이라고 미국 학자를 계속 거론하는데 프리드만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뭐 미국에서는 인간 안보라고 휴먼 시큐리티 이런 걸 대단히 강조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이 후진국의 뭐 백신을 지원해야 된다든지 예. 뭐 그런 여러 논의를 국제 무대에서도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의 듣도 보도 못한 수준의 말을 그냥 막말처럼 막 하시니까 네. 이런 후보에게 나라를 맡기기에는 우리의 국격이 참 웃기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을 다 하시겠죠. 예. 추 후보님, 저희가 방금 전에 그 송영길 그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때보다 좀 저희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 수가 훨씬 지금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추 장관님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계속 열어놓는데 네. 지지율도 좀 이렇게 좀 올라가면 좋겠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네,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까? 아, 예. 네. 어떤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예. 이런 약간 혼돈의 시기라고 할까요? 예. 네, 그게 지나가면 결국 나라의 미래를 좀 더 검증이 돼 있고 많이 준비한 후보에게 맡겨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또 예. 그것 때문에 각 당에서 경선 무대를 펼치고 언론에서도 또 토론할 기회도 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집중의 시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추 장관님 공약 좀 얘기하시고 네. 다른 거 다시 여쭤볼게요. 네. 1호 공약으로 말씀하신 게 사람이 땅보다 아까 말씀하신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 슬로건과 네네. 함께 이 부동산 정책 지대 개혁 내셨죠? 네네. 이 핵심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없이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내는데 다 표피적인 거죠. 저는 근본적인 개혁, 결국은 이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혁파하지 않으면 예. 계속해서 이런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땅보다 더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고요. 예. 제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 혁파인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권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합리적 과세, 공정과세를 하고 예. 또 그런 불로소득이 부동산 시장에만 연간 한 400조에 달하거든요. 예. 그런 돈을 올바른 곳에 쓰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공공복지 확충이라든지 또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라든지 이런 데 쓴다면 예. 저는 조세 저항도 크지 않고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의미 있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쓰면 그게 그 혜택이 결국 우리 각자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예. 지대개혁 말씀하실 때 국토보유세도 얘기하셨죠? 네. 네네. 예. 어떻게 이걸 걷어야 되는 겁니까? 공약을 실현하시면. 네, 이 국토보유세는 윤석열 후보가 늘 끌어드는 프리드만이라는 분 얘기하는데요. 예. 그 프리드만의 경제학에는 각종 세금 중에 국토보유세가 가장 우수한 세금이다. 이 세금에서의 정의, 공평과세가 가장 잘 구현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장점이 많은 세금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이 국토보유세라는 건 토지 중심으로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가 내는 재산세나 또는 종부세나 이런 걸 걷지 말고 예. 그 대신 이렇게 단일세로 국토보유세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우리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이렇게 다 합쳐서 다른 나라와 보유세 비교를 해보면 미국 기준으로 우리는 한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6분의 1 내지 7분의 1. 예. 네. 일본만 하더라도 한 0.5, 실효세율 0.5인데요. 예. 그 정도만 우리가 하더라도 한 30조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공공복지 확충을 한다든지, 또 도중에 일자리를 잃고서, 이 평생 직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신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시민 배당금식으로 돈을 드리면 그분들이 어떤 재취업을 위한 자기 준비, 미래 준비를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대선 경선 지금 열기가 계속 달궈지고 있는데요. 네. 다른 이를테면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쪽 세를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네. 예, 추미애 후보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시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고요? 네, 예. 사실은
민주당 그 경선 시스템이 국회의원도 한 표이고요. 시민도 한 표예요. 누구나 선거인단이 되면 한 표인데 그런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시민들께서 또 뭐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성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속속 저희 캠프에 와주셔서 지금 시민 캠프가 가동 중이고요. 또 그분들이 자봉을 모집하겠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자발적으로 또 그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모이자라고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박주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캠프로 갔네요. 네.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하지만 그만큼 이 개혁이라는 게 정말 일하기도 외롭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낙연 후보의 최근에 뭐 탄핵 찬성 그 여부 놓고 이제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낙연 후보는 뭐 반대한다고 밝히긴 했는데 그때 당시 무기명 투표했지 않습니까? 이거 팩트 체크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분 양심에 달렸겠죠. 근데 저희가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만약에 치열하게 반대 소신을 펼치고 주장을 해줬더라면 사실 거의 뭐 서른 의원 저 정도가 유일하게 이 지도부를 계속 말리고 또 강하게 주장하고 의원들한테 호소하고 그랬어요. 저는 특히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아침 저녁 늘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 적상이나 또는 대표를 별도로 면담해서도 지속적으로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만약 이낙연 후보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저처럼 반대 소신을 펼쳤더라면 탄핵 발의는 불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간만 보다가 나중에 뭐 탄핵 후폭풍이 거세지니까 그 투표 중에 한 표는 자기 표일 거다.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께서도요. 2004년에 또 삼보일배 하셨습니다. 탄핵 문제로요. 네, 그랬죠. 네. 지금 뭐 그때 왜 그랬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신다면 이젠 말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누차 말씀드렸고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반대했는데 그 당시 이제 워낙 그 대통령께서 사과 조건부 탄핵 이런 그 대통령께서 이제 이쪽의 그런 저항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이제 돼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탄핵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사과하면은 그 탄핵을 철회한다는 그때까지 당론을 완화는 시켜놨어요. 그 후는 제가 역부족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당론이 결정됨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한 사죄의 삼보일배를 했고요. 뭐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변명한 적도 없고요. 여러 차례 그런 사죄의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든 이 세력의 분열이 뭐 이낙연 후보도 그때 상처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결국 분열로 인한 상처였거든요. 그런 분열의 상처를 직접 입은 입장에서는 저는 다시는 분열되면 안 된다. 분열은 개혁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버리고 또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 정권을 놓치고 우리 사회 전체가 후퇴를 했고 그런 참회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 돼서 분열을 막고자 진력을 다 했고요. 또 당을 하나로 뭉쳐서 선거 승리를 했고요. 또 그런 것이 역시 그런 책임을 다하는 정치가 진정한 사죄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